여러분, 20년 전, 아니 딱 10년 전만 해도 정동진역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꽉 차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서로 밀치며 내리던 그 활기 넘치는 풍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해돋이를 기다리며 덜덜 떨다가도 해가 뜨는 순간 수만 명이 동시에 내뱉던 그 환호성, 그 뜨거웠던 열기가 정동진을 먹여 살렸고 그 좁은 골목마다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정동진역에 가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명성은 어디 가고 상가 절반이 임대 문이 딱지만 붙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낭만은커녕 경제적 절망이 지배하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이 믿었던 그 황금 땅 정동진은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중환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KTX만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하는 세상입니다.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는데 왜 정동진은 오히려 망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잔혹한 경제적 살인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은퇴 자금과 아파트값,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경제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의 전조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정동진처럼 어디론가 빨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모래시계의 영광에 취해 있던 정동진이 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지 그 추악한 내부 사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KTX가 뚫리면 1,000만 관광객이 몰려와서 대박이 날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교통이 좋아질수록 지옥의 불은 더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빨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 정동진은 그 빨대에 꽂혀서 골수까지 쪽쪽 빨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일군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충격적인 정동진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동진의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그 찬란했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청률 6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드라마 한 편이 이름도 없던 작은 어촌 정동진을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서 있던 그 소나무 한 그루를 보기 위해 전국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정동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벼락이 쏟아지는 노다지 땅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해돋이 때가 되면 기차표는 부르는 게 값이었고 암표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한 상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100m 넘게 줄을 서 있는데 고기가 떨어져서 못 판다고 해도 손님들이 제발 물이라도 마시고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는 겁니다. 돈 세다가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았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을 정도로 정동진은 그야말로 황금을 캐는 광산이었습니다. 숙박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낡은 민박집 방 한 칸에 하룻밤 50만 원을 불러도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 돗자리라도 깔게 해달라며 돈을 내미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영광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고 간판들은 20년 전, 30년 전 낡은 글씨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사가버린 철문은 삐걱거리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겹겹이 쌓여 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정동진인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동진 상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모래시계라는 달콤한 마약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니 서비스 개선이나 건물 수리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방 하나 내주고 하루에 수십만 원씩 챙기던 그 재미에 취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낡고 불친절한 곳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동진은 여전히 1995년에 낡은 옷을 입고 손님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세련된 강릉과 양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독점의 함정이고 성공의 저주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로 착각할 때가 여러분의 자산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정동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안일함은 곧 파산입니다.
이제 정동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KTX의 잔혹한 역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선 KTX가 개통되었을 때 정동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고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니까 이제는 매일매일이 축제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동진의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무궁화호 밤기차를 타고 오던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청량리역에서 밤 11시에 출발해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겨우 잠을 청하며 새벽 4시에 정동진역에 내립니다. 그때 손님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배는 고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내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식당으로 달려가 뜨끈한 순두부 한 그릇을 15,000원, 20,000원 주고 사 먹습니다. 그리고 해를 보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근처 모텔이나 민박집에 들어가 대시를 하거나 잠을 잡습니다. 즉, 기차가 느리고 불편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정동진에 머물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KTX는 이 황금 같은 수익 구조를 한순간에 박살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역에서 아침 7시 반 차를 타면 정동진에 9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바다 한 바퀴 돌고 소나무 앞에서 사진 찍고 예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오전 11시가 안 됩니다. 이때 손님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낡은 식당 가서 점심 먹고 자고 갈까? 아니면 차라리 15분만 더 가면 나오는 강릉 시내 가서 세련된 맛집 가고 좋은 호텔 갈까? 100% 후자입니다. 기차가 너무 빠르니까 정동진은 그냥 잠깐 들러서 인증사진만 찍고 떠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동진역 근처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온 한 주민은 허탈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자고 갔는데 지금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강릉 가는 버스나 택시를 잡아 탄다는 겁니다. 식당에는 화장실만 빌리러 올 뿐 지갑은 열지 않는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리의 소멸과 체류 시간의 붕괴입니다. 교통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인프라가 있는 대도시로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정동진은 그 무시무시한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상인들은 기차가 많이 오니까 손님이 많을 거라 착각하며 웃었지만 그 손님들의 지갑은 이미 강릉과 서울을 향해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철이 뚫리고 도로가 넓어진다고 좋아하는 여러분의 동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교통혁명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비극의 본질인 빨대 효과를 더 적나라하게 폭로해 보겠습니다. KTX는 사실 정동진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종착역인 강릉이라는 거대 거점을 위한 빨대였을 뿐입니다. 강릉 시내는 KTX 개통 이후 수조 원의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며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호텔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안목해변은 세계적인 커피거리로 이름을 날리며 젊은이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시설은 다 썩어가는 데다 서비스는 고압적이고 가격만 비싼 정동진에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강릉 시내로 가서 왕 대접받으며 돈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빨아들이는 잔인한 현상입니다. 정동진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기차가 오면 올수록 역 앞은 북적거리는데 정작 가게 금고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라고요.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화장실만 쓰고 바다 배경으로 사진만 몇 장 찍고는 미리 예약해둔 강릉 대형 호텔의 셔틀버스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정동진에 남는 건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뿐이고 알토란 같은 돈은 강릉 시내가 싹 쓸어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경제적 약육강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망이 촘촘해질수록 지방의 부는 더 빠르게 서울로 빨려 올라갑니다. 지방 사람들은 큰 수술하려면 서울로 가고 명품 쇼핑하려면 서울로 가고 자식 교육시키려면 서울로 보냅니다. 정동진의 돈이 강릉으로, 강릉의 돈이 원주로, 원주의 돈이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이 빨대 효과의 역방향, 즉 빨리는 쪽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노후 파산의 전조입니다.
정동진 상인들은 처음에는 KTX 탓을 하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며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순두부가 10,000원이면 우리는 9,000원이다 라며 치졸하게 싸우는 동안 강릉은 50,000원짜리 고급 정식을 팔며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지형의 변화를 읽지 못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동네가 다른 곳에 불을 빨아들이는 빨대입니까?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빨리고 있는 대상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미래도 정동진의 낡은 간판처럼 초라하게 부식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와 통장 잔고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빨대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의 낙후된 인프라와 심각한 고령화가 어떻게 지역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었는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정동진역에 내려 직접 도로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라는데 역 앞을 조금만 벗어나면 인도가 아예 실종됩니다. 관광객들은 쌩쌩 달리는 대형 버스와 덤프트럭 옆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엄마 무서워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찻길 한가운데로 밀려나 걷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관광입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있고 그나마도 너무 낡아서 불빛이 침침해 한 치 앞도 보기 힘듭니다. 30년 동안 수조 원의 관광 수익을 올렸다는 곳에서 보행자 도로 하나, 가로등 하나 제대로 정비 안 한 겁니다.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요 라고 책임 회피만 하고 상인들은 내 집 앞 도로 넓히면 손에 달하며 눈이 멀어 공동의 발전을 발로 찼습니다. 그 결과 정동진은 30년 전보다 더 낙후된 오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미래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마을의 고령화는 정동진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정동진의 젊은이들은 이미 10수년 전에 여기엔 미래가 없어라며 강릉이나 서울로 다 떠났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주방일하고 서빙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에게 요즘 트렌드인 세련된 메뉴나 키오스크 조작 혹은 젊은 감각의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손님이 와도 반가워하기는커녕 저기 가서 앉아라며 귀찮다는 듯이 툭툭 내뱉는 말투는 예전의 그 고압적인 투박함 그대로입니다. 한 젊은 관광객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념일에 큰맘 먹고 정동진에 갔는데 식당 할머니가 반말을 하며 메뉴를 강요하더라고요. 화장실은 냄새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결국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손님들이 다시 정동진 방향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인터넷에는 정동진 가면 바가지 쓴다, 불친절하다는 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마음대로 속이던 시대는 끝났는데 정동진만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손님 지갑을 털려고 합니다. 시설은 곰팡이가 피고 썩어가는데 숙박비는 성수기에 50만 원을 부르는 그 오만함이 결국 정동진을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모든 조직은 이렇게 처참하게 도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동진처럼 낡은 과거에 발이 묶여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정동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느끼는 3가지 결정적인 배신감에 대해 구체적인 내부 사례를 들어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입니다. 정동진역에 내리면 바다가 보이지만 그 주변 상권으로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으니 관광객들은 도로 위를 걷고 차들은 경적을 울려댑니다. 한 여행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해돋이 보러 왔다가 대형 트럭에 치일 뻔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차 타고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원시적인 보행 환경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자본에 의한 경관의 사유화와 독점입니다. 정동진의 가장 큰 자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크루즈 모양의 리조트나 대형 카페들이 해안가 명당을 다 점령하고 높은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이제 돈을 내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를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평범한 관광객들은 담벼락과 건물 뒷모습만 보다가 돌아가야 합니다. 바다 보러 왔는데 벽만 보고 가네 라는 탐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자연유산인 바다조차 자본의 논리에 가로막힌 현실에 사람들은 정동진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버립니다. 세 번째는 압도적인 바가지 요금과 무례한 태도입니다. 성수기 정동진 숙박비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가격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방에 들어가 보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침구류는 눅눅하며 에어컨은 소음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오직 비싼 세트 메뉴만 시키라고 강요당하고 단품 메뉴를 물어보면 사장님이 인상을 쓰며 바쁜데 그런 걸 왜 물어라며 나가라고 눈치를 줍니다. 한 관광객은 이 상황을 보고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는 게 훨씬 편할 정도라고 비유하더군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배신감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동진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절대로 피해야 할 곳 1순위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네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왜 손님들이 자기들을 외면하는지 그 원인부터 똑똑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정동진인데 감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오만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존벌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동진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옆 동네 강릉 시내는 소름 끼칠 정도의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KTX의 종착역인 강릉역을 중심으로 안목해변은 커피거리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바다만 보러 동해안에 가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며 즐기는 수준 높은 커피와 그 세련된 공간의 분위기를 소비하러 갑니다. 강릉은 이 니즈를 정확히 간파하고 감각적인 건축물과 인테리어로 중무장했습니다. 초당동 순두부 마을의 변신은 더 충격적입니다. 낡고 허름했던 가옥들을 다 허물고 카페 같은 깔끔한 식당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정갈한 플레이팅, 그리고 세련된 서비스로 무장한 강릉은 정동진의 잠재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과 시간을 들였을 때 강릉 시내에서 얻는 만족도가 정동진의 몇 배나 높습니다. 한 청년 여행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동진 가면 기분만 잡치고 오는데 강릉 가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강릉으로 가죠 라고 말입니다. 정동진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해돋이 1번지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신해 라는 오만한 착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같은 업종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다른 곳에서 더 큰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장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정동진은 경쟁의 판도가 바뀐 줄도 모르고 낡은 칼만 휘두르다 최첨단 미사일을 든 강릉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 모델은 최신식입니까? 아니면 정동진처럼 녹슨 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자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입니다. 정동진이 강릉에 밀려난 이유는 단순히 위치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릉이 매일매일 새로운 카페를 열고 이벤트를 기획할 때 정동진은 10년 전 메뉴판에 가격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유령 도시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의 몰락은 독점의 함정과 안일함이 부른 비극적인 경제적 참극입니다. 30년 전에는 정동진이 아니면 해돋이를 볼 곳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사통팔달 뚫린 도로망으로 이제 동해안 전체가 해돋이 명소가 됐습니다. 양양, 고성, 삼척 등 정동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저렴하며 세련된 대체지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정동진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는 이미 10년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밀려오는 구조에 익숙해진 정동진 상인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번 돈을 서비스 교육이나 시설 현대화에 재투자하는 대신 그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내실은 썩어가는데 겉모습만 키운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성공의 기억이 독이 되어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동진을 무너뜨린 진짜 원흉입니다.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정동진도 30년 전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성벽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정동진처럼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상상도 못할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파산의 전조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정동진은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드라마의 명성에만 기댔을 뿐 그 이후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죠. 결국 드라마 팬들이 나이가 들고 젊은 층이 외면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미래 가치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에만 기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동진의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뒤엎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리더십 없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방관과 무능입니다. 정동진의 위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지자체나 지역 상인연합회는 뼈를 깎는 혁신적인 도시 재생에 나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신 세금만 축내는 일회성 축제나 보여주기식 조형물 설치에만 급급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거대한 모래시계 시계탑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주는 쾌적함과 환대를 느끼러 오는 것인데 행정당국은 완전히 핵심을 놓쳤습니다. 상인들 역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옆집이 망해야 내 손님이 늘어난다는 식의 옹졸하고 비겁한 경쟁심이 마을 전체의 공멸을 불러왔습니다. 공동의 마케팅이나 가격 정찰제 혹은 서비스 표준화 같은 노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 모래시계의 향수에만 기대어 젊은 세대의 감성을 비웃으며 옛날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 상인은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젊은 애들 비위를 맞춰야 합니까? 올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오만이 오늘날의 유령 도시를 만든 겁니다. 리더십이 사라진 공동체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각자 자기 진보다리만 챙겨서 탈출하려다 배 전체가 가라앉는 형국입니다. 정동진은 리더십의 부재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여러분의 투자는 리더십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정동진처럼 서로 탓만하며 침몰하고 있습니까? 2026년 4월 현재 정동진은 대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입니다. 하지만 의사도 없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땅에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상인들은 보상금을 더 내놓으라고 시위하지만 손님이 없는 가게에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각자 도생의 길로 가다가 다 같이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동진도 10년 전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똑똑히 들으십시오. 반관은 곧 파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통의 혁신은 준비된 자에게는 무한한 성장의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입니다. KTX나 앞으로 들어올 GTX 같은 초고속 교통망은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소중한 부를 대도시로 가장 빠르게 배달하는 고속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를 리모델링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지역도 정동진의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동진의 몰락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관광지 하나가 사라지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포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설마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어? 설마 내 가게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정동진을 망친 주범입니다.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KTX는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엔진일 뿐입니다. 그 엔진에 올라타 성장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엔진에 치여 도태될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존을 위한 결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는 최고의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깊고 날카로운 경제의 민낯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